모의고사 17회입니다. 4번부터 좀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독서 토의 부분인데요. 자, 먼저, 자, 여기는 지금 허생애처라는 작품. 여러분 이거 읽어보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허생전을 알고 계세요? 허생전이란 작품은? 자, 이 허생전을 약간 좀 각색을 하고, 요번에 누구 입장에, 허생의 입장이 아닌 허생애처의 입장에서 써놓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면, 그 허생전은 저기가, 그 그 허생의 어떤 그 영웅적인 면모나 이걸 많이 부각한 데 비해서 허생애처는 약간 좀 페미니즘, 여성주의적인 입장이 좀 보여요. 자, 여자가 늘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냐? 자, 뭐냐? 남자는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하고. 자, 근데 여자는 끝까지 집에서 이걸 다소건 이거 지켜야 되는 게 그게 과연 이게 여자로서의 어떤 도리냐? 이제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어떤 작품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아랫부분에 어떤 얘기냐? 자, 허생은 자,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해요. 뭔가 자신의 어떤 경륜을 시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때문에 허생애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나가지만 가난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중 허생애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요. 자,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자,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하게 되죠. 자, 허생이 생각하는 행복과 허생애처가 생각하는 행복이 달랐단 말이죠.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허생애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자, 이거에 대한 어떤 토의입니다. 자, 가 부분에 왔더니, 자, 현지가 여기 지금 사회자인 것 같은데요. 진행자. 허생애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겠답니다. 주제를 제시했네요. 자, 그 다음에 A부분에, 자, 민호가, 자,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적 조건과,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허생애처는 이 중에서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영수가, 자, 보면, 자, 여기 허생애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허생애처가 외부적인 조건이 부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지금 의견이 달라졌어요. 그쵸? 민호하고 지금 영수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민호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현지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네요. 허생애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자, 여기에 대해 민호가 뭐라고 하냐면 허생애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수도 거기에 대해 맞장구를 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자,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지금 일은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애처가 남편의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자, 허생애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 소원한 멀소자에 뭘 원자. 그렇다면 어떻게 친밀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이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봤습니다. 자, 현지가 이 내용을 정리했네요. 자, 결국 허생애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함, 친밀하지 않은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이때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토의의 어떤 내용을 요약 정리해놨습니다. 자, 나에서는 자, 이걸 읽고 이제 느낀 점을 좀 써놓은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는 지금 이것을 나는 허생애처가 추구했던 행복이 외적 조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대요. 자, 그것은 이것보다는 자, 서로 이제 토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을 깨달았대요. 결국 허생애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구나. 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 이걸 함께 지금 추구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게 됐고요. 자, 동그라미 기억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 이것만 갖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새롭게 깨닫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의 어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시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1번에서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해줬죠? 현지가? 자, 그리고 라문단의 토의 내용을 중간중간에 요약 정리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다른 관점, 이것을 물질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자,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답은 3번. 자, 2번에 가보시면요. A, B를 이해한 내용이 지금 적절한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B 부분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비달라게 가볼까요, 영수? 자, 여기죠? 자, 영수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결국 가족 구성원의 관계 측면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 아, 가족 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지금 다른 것 같아. 여기 보완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맞네요, 지금. 이건 따로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봤으니까. 자, 3번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를 반영해서 나를 작성했는데 민호의 장문 계획이 반영된 것 중에 잘못된 걸 찾으래요. 자, 어떤 요 전체적인 내용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5번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자, 어떤 부분이야? 자, 여기서 허생애처가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인 이유로 봤다고 했는데, 자, 이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저기가 아니라 둘 다죠. 이것이 어떤 하나가 부차가 되고 주된 이유가 되고 어떤 것이 이제 부수적인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1차, 2차적인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게 결합이 되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자, 답 5번.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이때 민호가 자, 여기서 쓴 후에 다시 자료를 찾아봤네요. 자, 보기를 활용해 이 기억, 깨달음을 지금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돈만 많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있는 A 부분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번 사람은 자, 그때까지 행복감을 많이 느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 올랐어. 그럼 그만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니까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뭐를 느끼게 될 거야? 행복감이 더 높아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정한 저기까지 올라가고 수치가 올라가 나면 자, 제가 표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만족도 곡선은 이제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요 정도로 가요. 이게 직각으로 쫙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상향을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선 넘어가면 그 소득 금액이 일정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만족도 거기에 따른 만족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자, 요 정도까지의 소득이 이렇게 이걸 소득으로 보고 자, 이걸 만족감으로 본다면 결국 이 일정선 이상부터는 곡선이 그대로 느슨하게 꺾여서 옆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대요. 아, 그러면 뭐만 보지 않는 거야? 물질적 풍요 수준도 중요하긴 해요. 자,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모두 봐요. 가족과 친구와 같은 인간적 관계까지를 이 만족 수준까지 고려해서 행복 수준을 결정한답니다. 물질적인 것만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C를 활용해서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서 자, 모두 중요하고 자, 여기는 물질적 부도 중요하고 또 거기다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자,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구체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허생애처는 결국 하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생계를 위해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이런 관계, 이것도 중요시 여겼으니까 이 두 개가 다 결합이 돼야 되겠죠. 자, 오른쪽 5번은 다 맞았네요, 여러분들. 자, 자음군 단순화는 자, 여기서 끝소리에 위치한 두 개의 자음 중에 하나가 지금 탈락하는 현상인데, 자, 칙이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게, 자, 리을이 탈락을 했죠? 자음 2가 탈락을 하고 기억인, 자음 3만이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뭘 찾으래요? 자, 자음 3이, 자음 3, 받침 두 개 중에서 뒤에 있는 받침이 탈락하는 사례를 찾으라는 문제였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발음을 쓰면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각, 시오 탈락, 넉, 둘 다 시오 탈락. 그러니까 이건 자음 뒤에 있는 것이 지금 탈락을 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9번에 갈게요. 자, 프랑스의 법률가 이 몽테스키에는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 자, 법이라는 체계는 없고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회를 무시한 거야. 이 몽테스키에가. 자, 그러면서 자, 동양의 유교 사회를 근대적인 법이 부재하고 자, 이것은 없고 백성들에게 도덕만을 강조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로 판단합니다. 자, 합리성이라는 것은 결여됐다고 했으니까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족한 상태다. 이걸 결여란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몽테스키아가 말한 것처럼 유교를 통치 인형으로 삼았던 조선도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였을까? 자, 이것을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법전입니다. 이 법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의 유교 사회에 근대적인 법이 부재한다고 판단한 첫 번째 근거가요. 바로 이 빨간색입니다.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이걸 근거로 해서 법이 없이 도덕적으로 다스려진 나라야. 체계가 없는 나라야.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꾸로 보시면 자,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까지는 조선은 왕이 바뀔 때마다 법전이 계속 덧붙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법전을 새로 편찬을 했단 말이죠. 자, 이로 인해 법 조항 사이의 통일성이 없어졌고 결국 안정적인 법 집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세조가 자, 수양대군인 세조죠. 세조는 기존 법정과 왕들의 명령을 통일성 있게 정리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고유의 관습법을 반영해서 법조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몇 년 걸렸대요? 와, 30년의 세월 기간 동안 이것이 이어졌고 결국 세조 다음 자, 여기는 자, 누구까지 와서 여기 성종대에 이르러서 경국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법전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자, 어떻게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편찬 의도대로 결국 경국대전은 어떻게 된 거야? 조선이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용인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허락하지 않고 이걸 그냥 인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아까 몽테스키의 말은 안 맞네요. 법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법 안정적이었네 지금. 자, 두 번째. 자, 우리 유교사의 법은 한 목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어떤 법이라는 건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최양이란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편찬한 이 사람은 사람은 욕망이 싹트면 선한 바탕을 잃어버린대. 그래서 덕치를 이상으로 하되 현실에서는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된대요. 자,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최종적인 목적은 덕으로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근데 이거를 다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법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법은 한 목적성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결국? 있죠.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억누르려고 있는 법이 아니라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편안하고 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 자, 아래 쭉 내려보시면 자, 뒤에 먼저 참작이라는 단어 먼저 보고 합니다. 참작은 고려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경국대전에선 사형을 집행할 때 세 차례에 걸쳐 상황을 고려해서 자료가 있는지
고려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형량을 조정하여 왕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삼복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는 뭐냐? 법으로서 죄인을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해서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목적.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자, 목적은 결국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한 목적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법의 평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실제 그 경국대전 법전에 봤더니 전체 처벌 규정의 45%는 누구를 처벌하는 내용이야? 관리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대요. 관리는 하층민이에요? 아니면 위에는 지배층이에요? 지배층들이에요, 지배층. 자, 그래서 이 관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45%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는 지배층이라 해도 유교 이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말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혼란을 겪으며 얻은 교훈의 결과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도 합리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자,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산을 앞둔 관노비에게, 자, 노비에게도 며칠, 8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는 것. 자, 그럼 사회복지적 법적인 성격이니까 누구까지 고려한 거야? 피지배층이죠? 자, 이 사람까지 고려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평등정신이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도 고려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므로,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뭐냐. 자, 지배층의 모범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자, 이것을 추구한 조선 왕과 관리들의 노력에 대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번의 답은 여기서 1번. 전면적인 수정이 안 됐어요. 경국대전이라고 했으니까, 자, 성종 때 완성이 된 경국대전 이후에는 크게 많이 전면적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 부분에서는 결국 이것을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지금. 자, 그러므로 조선이 근대성을 지닌 법으로 운영된, 자, 결국 사회. 자, 결국 법 자체에 의해서 운영된 사회였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몽테스키에는 우리는 법도 제대로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덕으로만 다스린 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우리나라도 지금 분명히 법으로서 운영됐던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자, 8번에 채양과 한비자입니다. 자, 적절한 걸 찾으려는데, 자, 아까 채양은 무슨 생각이었죠? 최종적인 목적은 나라가 덕으로서 다스려지는 나라야. 그걸 위해서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한비자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야. 그럼 성악설이야 성선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성악설이 되는 거죠. 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재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들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자, 이때 왕이 덕으로 사람을 다스린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법으로서 강하게 찍어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라를 더욱 어떻게 하는 거야? 부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병사들은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결국 여기는 한비자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 결국 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5번에 보이죠? 채양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덕치예요, 덕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한비자는 지금 법이 왜 필요한 거야? 여기 독일 이거 있네? 이거 안 맞잖아. 부국 강병이란 단어 이거 찾았어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 보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보기 안에서 지금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자, 답 5번. 자, 9번의 사전적 의미인데, 자, 앞으로의 일을 미리 헤아리다 이 뜻이 아니라 고려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10번, 12번인데,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자,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집을 하나 물려주셨는데, 자, 여기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형과, 그다음 형수 사이에는 조카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아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인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요. 자, 여기서 누구도 돌아가시냐면, 자, 내가 고등학교 때 형마저 결국 죽고 말아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잔뜩 떠넘겨 놓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나를 지금 어떻게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어. 나 또한 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형수 조카 또 어머니한테 결국 내가 아들 노릇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지금 어떻게 빚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게 없는데 나도 뭐 해드린 건 없지만.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나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 휴가를 맞이해갖고 여기 시골에 내려왔어. 근데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집은 다 건물을 새롭게 짓고 해가지고 지금 살만한데 이 어머니가 쓰시는 방 초가집 다 허름한 방 한 칸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아내가 지금 어머니에게 옛날 나와 그다음 어머니가 함께 걸었던 눈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요. 자, 이건 뭐냐? 어머니가 지금 우리 남편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어떻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두 사람이 다시 나와 어머니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소설에 보시면 이 소설의 끝까지 어머니란 단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신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죠. 엄마를 좀 친밀하게 좀 대하지 못해요, 나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 마지막, 소설의 마지막 거의 부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이 뭐야, 주벽? 술버릇. 자, 나쁜 술버릇으로 가게가 파산을 하고, 집안이 완전히 파산이 되고, 자, 또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 아이와 그 아이들의 홀어머니, 바로 누가, 조카들의 어머니니까 형수가 되겠죠? 자, 형수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는 이 세상을 떠난 후, 뒤부터 이런 즐거워 그렇게만 되어 왔대. 어떻게?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아무도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생활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노인이 누구?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는 내게 아무것도 나와 기르는 사람의 부모의 어떤 몫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바보 같아요.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못해준다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나는 이걸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니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날 엄청 사랑을 했단 말이야.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대 생활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했답니다. 자,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풀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나한테 베푼 거를 지금 나는 애써 외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나는 결국 이 집안에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란 말이야. 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거야. 자, 노인과 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대. 다른 말로 지금 부모와 자식된 도리로서 서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어떤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략 줄거리예요. 자, 과거 회상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다 좀 정리해 놓을까요? 자, 지금 우리 집이 이제 망하고 집이 팔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 팔렸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를 이 집에서 하룻밤 재워서 떠나 보냈던 그날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자, KC에서 공부하며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있던 나는 형이 재산을 탕진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오게 됩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정말인지.
자, 당시 노인은, 자, 어머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자, 이것만 해도 어머니는 날 정말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자, 새 집 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음날 새벽 노인은 눈길을 헤치며 차를 타는 곳까지 나를 바라다 준 후로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눈길이 되는 거죠. 바로 어머니와 내가 그 새벽길에 눈길을 빠져가면서 바로 이 버스가 오는 그 정류장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자, 바로 이때 두 사람에게 닥친 바로 시련, 고난의 의미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아래, 자, 이 부분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자,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자, 요번에는 지금 나는 지금 누워서 잠이 들어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도 잠이 깨었는데, 일어나진 못해요. 눈을 감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어머니와 그 다음에 아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자, 아내가 먼저 물어봅니다. 어머니한테.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인데, 자, 어머니가 그때 일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에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신장로, 그 새로 난 그 큰 길 위에,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자, 이게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갔던 그 발자국입니다. 그거만 나란히 이어져 있대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 그 떠나보낸 아들 생각이 간절하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간절하다 뿐이겠냐. 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기의 목소리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대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고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근데 지금 도시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공부를 하도록 떠나보내고 나서 어머니는 자기 되짚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 집은 이미 팔려버렸고 남의 집 한 칸을 얻어갖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야 어머니야. 자, 그러면서도 누구 걱정을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아래 산비둘기가 푸드덕 날아올라도 그렇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누가 떠올랐대요? 조금 전에 차를 태워 보낸 아들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지금 바로 나, 서술자인 나. 자, 그래서 자,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 울기만 했겠냐. 자, 어머니는 오목오목 움푹 파져 있는 그 눈을 디뎌온 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이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금 바로 뭐 한 거야? 자, 나에 대한 나 앞날을 지금 기원해 주시는 거야. 자, 내 자식아,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고 나서 복 받고 살거라. 자, 어머니가 물질적으로는 해준 게 없지만 결국 정신적으로 나에게 뭐를 주는 거야? 자, 이 사랑을 주는 거죠. 자, 정신적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셨네요.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자, 그 누구도 눈물로 저 아기의 바로 앞길만 빌고 왔지. 자, 어머니는 정말 나를 정신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물질적으로는 주실 게 없으니까 못 줬지만. 자,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럭저럭 해가지고 그럭저럭 시름없이 걸어온 집 발걸음이 어느새 동네 뒷산 여기에 당도를 했대요. 자, 뒷산까지 이제 혼자 걸어서 오신 거야, 이제. 하지만 나는 그 길로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서 셋등. 자, 언덕에 이렇게 한참을 앉아 계셨대요. 자, 왜? 자, 그랬더니 아내가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죠? 내 집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 자,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지, 자, 노인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도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대요. 노인의 그 답을 들을 자신이 없었던 거야, 지금.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할지. 왜? 그만큼 어머니는 되게 비참했을 거고, 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금. 자, 그러면서, 난 못 일어납니다. 자, 왜 못 일어나냐?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에 눈을 뜨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이 아니라
졸음기가 또 아쉬운 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냐? 이것 때문에.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 이게 뭘까요? 눈물이죠. 나는 여태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애써 외면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지금 떠나보내고 돌아갔을 때 그 심정을 나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여태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사내 자식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야. 자, 그것을 어떻게 불빛이 환하게 밝으니까 엄마나 아내한테 들키겠죠?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자, 그래도 못 일어나요. 아내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에 진지하게 깨달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더 잘해드렸는데 그렇게 못해드렸단 말이야. 그게 부끄러운 거야 지금.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당신도 말 좀 해보세요. 자, 옆에 나를 막 깨웁니다. 자, 근데 나는 어떻게? 자, 그래도 못 일어나요 나는. 자,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바로 이 눈물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더 꾹꾹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 음성이 외려 흐트러지지 않은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자, 어머니가 한마디 하네요. 가만 두거라.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 길을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피곤할 텐데 피곤한데 그냥 두도록 놔둬라 이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런데 며느라 너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 있구나. 바로 뭐예요? 그때 내가 뒷산 그 언덕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란다 그랬어요. 왜? 자, 산 사람 목숨이니까 자, 이 마을 사람들의 되게 어떻게 인정이 되게 넘쳐요. 그러기 때문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지 못할 것은 아닐 거야. 자, 근데 어머니가 그럼 그 동네로 못 들어갔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뭐냐? 햇살이 부끄러워서 못 들어갔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햇살이 부끄럽다는 거.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엄두가 안 났대요. 어머니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이 퉁퉁 부었겠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런데 해가 떴단 말이야. 그 동네로 들어서면 동네 사람들이 얼굴이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을 보겠죠? 그게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똑같네요. 지금 과거에 어머니가 햇살이 부끄러워서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을 동네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나 지금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불빛 아래에서 내 눈물을 숨기기 위해서 안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10번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자, 2번이고요. 자, 11번의 발자국인데 둘 다, 결국 어머니, 앞에 있는 기억의 발자국은 어머니가 지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금 떠난 발자국이고, 자, 니은의 발자국은 어머니 혼자 돌아오면서 그 발자국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니은은 기업과 달리 노인에게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하는데, 자, 이 두 작품은, 기업과 니은은 둘 다 거리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거리감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지금. 자, 12번. 자, 여기 적절한 걸 찾으려는데, 자, 이 소설에서 노인으로 표현되는 어머니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집을 딱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웠죠.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서 만물을 속속들이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자, 어머니는 이러한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 이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심리, 어머니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거죠. 아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그 무기력한 삶이 한스러웠을 겁니다. 아들을 지금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지금 한스럽고, 그래서 이제 눈물도 났고, 내가 눈물을 지금 식히고 지금 들어오려고 이렇게 제등에 앉아 있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인가요? 자, 내용 정리 마칩니다.